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1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윤석열 정부의 모 핵심 인사를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기 시작을 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좀 용기를 얻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 1년 남짓 이 국정을 운영을 하다 보니 이 정치판의 생리, 특히 민주당의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치를 해본 적이 없었죠. 검사생활만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 1년 남짓 그 국정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렇게 정치판을 살펴보고 나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 핵심을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일이 굉장히 잦아졌는데, 자, 오늘 아침에도 이와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싱하이밍 위안스카이 행태 떠오른다는 말이 있다. 자, 이런 기사가 6면에 실렸고, 경향신문은 단독 기사로 윤 대통령이 성관이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려. 그리고 세계일보는 윤 체포함 부결 얘기에 앞으로 나올 사람 많은 모양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기사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전임 원내 지도부와 오찬을 했습니다. 그 노고를 격려를 했는데, 이 오찬에서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으로 체포동의안이 그 표결에 들어갔다가 부결됐죠. 윤관석, 이성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얘기가 어제 화제에 올랐는데, 그 자리에서 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서를 설명을 하면서 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신데,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 돈봉투를 받은 사람이 돈봉투를 전달한 사람의 거취를 투표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어제 화제에 올랐다고 합니다. 화제에 올랐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좀 뼈아픈, 뼈있는, 의미심장한 농담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농담 삼아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도 나올 사람이 많은 모양이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체포동의안이 제출돼서, 그 투표에 들어갈 사람이 많은 모양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뼈있는 농담이죠. 한동훈 장관이 20명, 돈 받은 사람 20명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돼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도 정치가 그랬느냐 이런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전당대 돈봉투 살포가 뭐 관행이었다. 일종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관행으로 일어났던 일이어서 이것을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뭐 이런 식의 또 변명을 하고 있죠. 변명의 한 가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20명 이야기를 해서 욱해서 그랬다. 뭐 이런 그 얼토당토 않는 변명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관행이었다. 뭐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 두 사람이 돈 전달한 두 사람이 이 관행에 따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관행이 있으면은 고쳐야 되는 거죠.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관심을 표명한 부분, 또 계속 그 앞으로 나올 사람이 많은 모양이다. 20명이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자, 그런 부분도 대통령이 이 정치 현안에 그 핵심을 짚어서 이 관심을 표명하는 그런 일입니다. 뭐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죠.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하다가 보니 이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국정 운영의 변수가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의 방탄 문제 같은 경우
정치권 안에서 여의도 안에서 일어나는 뭐 방탄국회, 뭐 체포동의안 이런 것이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국정 운영에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여의도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이 선관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같은 자리입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의혹에 한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기는 받는데 자녀 특혜 채용 의혹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뭐 선택을 하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감사원 감사를 다 안 받겠다고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이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이 경향신문은 좀 부정적 의미로 이 기사를 썼겠죠. 좌파 성향의 매체니까는 이 선관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선거 관리 그러니까 그 선거 관리를 엄정 중립이 요구되는 선관위가 정치색을 띠고 있고 그때 지방선거 때 완전히 정치색을 띤 그런 가이드라인을 많이 제시를 했죠. 그런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아닙니다. 그때 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이 가이드라인을 막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보궐선거가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문 때문에 실시됐는데 자, 이번 선거가 왜 실시됩니까? 이렇게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슬로건을 못 쓰도록 했죠. 못 쓰도록 하고, 그리고 또 민주당을 겨냥했던 슬로건들, 뭐, 무능, 아니면 내로남불, 뭐 이런 이야기도 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훼손을 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 당시 편을 들었던, 그런 사례에다가 그 자녀들의 특혜 취업, 이런 의혹까지 불거졌으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그렇게 하고도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를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여론의 역풍을 맞아서 받아들이면서도 한쪽 부분만 자녀 채용 부분만 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렸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싱하이밍이 위안스카이 행태 떠오른다는 말이 있다. 구한말 조선 총독 행세한 청나라 관리 위안스카이죠. 중국 대사 겨냥해서 국민이 불쾌하신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같으면은 감히 엄두도 못 낼 말이죠. 문재인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시진핑 이 방한이 혹시라도 무산될까봐 결국 방한하지도 않았는데 혹시라도 무산될까봐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막아야 된다는 의사협회의 11차례 근거를 그냥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중국 눈치 보고 그리고 또 중국 가서는 혼밥 먹고 중국 가서 한국 기자들이 중국 공안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말 한마디 못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다릅니다. 외교관으로서 싱하이밍 대사를 보면 상호 존중의 태도가 있는지 의심된다. 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이 중국의 조치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싱하이밍 조치하라. 본국으로 소환하든지 대사를 교체하라. 그거 기다린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중국 외교부는 사실상 그거를 또 거부를 했습니다. 개인 인신공격하지 마라. 한국 언론을 비판을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개인 인신공격은 싱하이밍이 울릉도에 가서 뭐 초하판 숙박시설을 공짜로 이용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거를 개인 인신공격이라고 하면서 또 맞받아치는 중국의 그런 모습을 보여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불쾌하신다. 싱하이밍 발언 이렇게 하면서 정면 대응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다.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는 폄훼하는 자 바로 천안함
관련해서 막말을 했던 이래경 혁신위원장, 민주당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낙마한, 그리고 그것을 뭐 두둔을 하면서 이 최원일 전화남 함장에게 뭐 낯짝이 뭐 두껍다는 뭐 그런 표현을 썼던 건칠성 그 민주당 수석 대변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이래경을 임명을 했던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것이죠. 지적하는 겁니다. 그 전에 또 4.19 추념식 때 이재명이 앞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때 직격탄을 또 날렸죠. 자유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했고, 그리고 돈에 의한 매수, 가짜뉴스, 이 허위선동 뭐 이런 이야기도 이재명 면전에서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재명이 그때 표정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이재명은 본인의 방탄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쿠시마 그 처리수 방류를 마치 호기로 생각을 해서 7월 달에 방류를 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죽창가를 울려서 친일 판일 프레임을 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려고 지금 밑자락을 깔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또 인천에 간다고 합니다. 인천은 뭐 본인 지역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인천에서, 인천 부평 지역에서 또 후쿠시마 방류수를 가지고 집회를 하겠다. 2주 전에 부산에서 집회를 했죠. 거기서 막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앞으로 김밥도 못 먹는다. 뭐 멍게 먹으러 부산에 안 온다. 근데 이제 같은 바닷가 인천은 또 서해 쪽이죠. 서해 쪽이어서 좀 그 거리가 떨어져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인천에서 이 바닷가 괴담 유포 투어, 괴담을 유포하는 투어를 이재명이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장애로 나갈 때 항상 파트너가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파트너. 괴담을 유포하는데 그 자리를 마련해주는 전문 시위꾼들이 정치권에는 있습니다. 그 전문 시위꾼의 정체를 다룬 기사가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광우병 때도, 오염수 투쟁 때도 이재명 옆에 선 시위 단골들. 자, 이재명 옆에는 항상 단골 시위꾼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일본 정부의 오염수 그 해양 방류가 임박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시민단체와 지금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민주당과 연대 전선을 펴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강우병 사태 때도 그 단체들이 중심에 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박서군이라는 사람인데, 박서군 한국 진보연대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다. 30년 넘게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서 직업이 공동대표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이 박서군 맡고는 직책을 몇 개만 보면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 공동대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그래서 2007년에도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를 해서 구속이 됐었고, 2008년에는 강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해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다가 또 구속 기소돼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 송기호 변호사가 민주당 오염수 방류 대책단, 여기에 뭐 민변 출신입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거기에 민주당에 동참을 했는데, 송기호도 2008년 강우병, 그때 강우병 안전지대 국민 네트워크를 발족시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괴담 유포자들이죠.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이 강우병 때 괴담을 유포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와서 괴담을 유포하는 일에 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서군, 송기호 두 사람은 지난 4월 1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문에도 발언자로 등장을 했다. 중앙일보가 공동행동, 이 참여자들, 이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공동행동, 이 참여하는 시민단체 508개를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40% 가까운 195개 단체가 2008년 강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 2008년에 했던 단체들이 그대로 이어가서 강우병 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맥맥을 이어온 배경에는 이 국고 보조가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시민사회단체 활동한다고 돈을 받아서 이렇게 엉뚱한 곳에 쓰면서 계속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지금 후쿠시마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괴담 유포의 선봉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 YMCA, 민주노총 이런 단체들인데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적극 이 사람들이 나서고 있다. 박석원 대표는 그 노란봉투법 재정 촉구 농성 같은 윤석열 정부 정책 반대에도 앞장서고 있고 지난해 11월 민주당 노란봉투법 감담회 때는 이재명 대표 옆에 앉았고 지난 2월 천막 농성 때는 이재명 대표가 현장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이재명, 박석원 두 사람이 특수한 관계라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두 사람이 인연도 주목한다. 이재명은 2016년 재선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초대 이사로 박석원을 선임을 했다. 공생관계죠 지금. 지역 정가에서는 당시에 의료 분야 전문성이 없는 박석원을 이사로 선임한 데 대해 이하해했다. 박 대표야 워낙 유명한 전문 시위꾼이니까 박석원은 여기저기 다 등장해도 그러려니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재명과 박석원이 어떤 인연이 있길래 이렇게 자주 행보를 같이 하는지 궁금하다. 자, 이런 의문점을 표시를 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받고 후쿠시마 투쟁 나선 단체들이 있는데 흥사단 1억 8,900만 원, 한국 YWCA 연합회 1억 4,800만 원, 이게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받은 겁니다.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7,300 뭐 이렇게 쭉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지금 후쿠시마 투쟁에 나서 있는 단체들입니다. 어제 또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피곤하게 하는 기사가 또 있었죠. 조국입니다. 조국. 이 서울대에서 뒤늦게 파면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것이 부당하다, 또 불복하겠다. 그것은 무슨 또 행정심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위에는 조국 1심 유죄 나오자 서울대 뒤늦게 징계, 기소 3년 반 만에 결정. 그 아래 기사는 다시 조국의 늪에 빠지는 야, 간악 출마설에 간론을박. 자, 어제 서울대가 조국이 기소된 지 한 달 뒤인 2020년 1월 그를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위 해제를 해놓고 미적거렸죠. 미적거리다가 어제 교원징계위원회가 파면을 의결을 했는데 그 기간이 3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조국은 그 봉급도 다 받아가고 있었죠. 서울대는 징계를 의도적으로 미룬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특히 조민의 부산대 장학금 600만 원이 유죄로 인정된 게 파면에 영향을 미쳤는데 앞으로 5년간 임용이 제한이 되고 퇴직금 절반으로 떨어진다. 조국은 과도하다. 즉각 항소를 했다. 뭐든지 나오면 지금 과도하다. 이것은 그러고 항소하고 싸우겠다. 조국의 1심 판결, 재판 1심 판결도 3년이 넘게 걸렸죠. 그것도 또 과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총선 출마를 은근히 흘렸습니다. 문재인을 만나고 와서,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만나고 와서 마치 문재인 정부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출마할 거라는 걸 강하게 시사를 했죠.
그래서 민주당은 다시 조국의 늪에 빠졌는데 이 관악에 출마를 할 거다. 서울 그 관악구에 출마할 거다. 관악구에 국회의원 2명이 있는데 두 지역구 현역이 모두 민주당이다. 자, 그래서 여당은 그래 나가라. 안 말린다. 반기는 분위기다. 나가면 이 민주당이 다시 조국의 늪에 빠지게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나오면 땡큐 뭐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정치 논리고 정치적 셈법이고 조국이 출마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조국이 출마하면은 딸 조민 뭐 한 점 부끄럼 없다. 본인이 스펙 7개 가짜 스펙 다 제출해놓고 지금 기소도 안 된 상황인데 곧 기소가 될 거라는 이야기는 있죠. 조민도 또 나와서 같이 조국 선거운동 하겠다고 막 돌아다니겠죠. 얼마나 그러면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지금 평산마을 문재인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 명예회복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내가 출마하겠다. 이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은 이재명 그 조국에게 또다시 마음의 빚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재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칼럼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태평로 배성규 논설위원 칼럼인데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퇴임 대통령. 문재인이 출마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퇴임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국정 실패하고도 나는 옳다. 그래서 다큐 만들고 책방 내고 SNS 통해서 관종 정치를 하고 있다. 지지층 끌어모아서 양산박을 쌓고 있다. 성을 쌓고 있다. 양산에서. 이재명 이후 문 시즌2 준비 끝난 게 아니고 이재명이 아웃되면은 문재인 그 시즌2가 될 시즌2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뭐 양산박에는 이재명도 문명 동맹, 문재인 이재명 동맹을 확인하라고 수시로 내려가고 자녀 입시 비리로 재판 중인 조국 가서 뭐 독대, 독주를 맞섰다. 그리고 조만간 귀국할 이낙연도 양산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역대 어느 전직 대통령도 왕조시대 상왕조차 퇴임 후에 전직 대통령도 그랬고 왕조시대에도 상황이 퇴임 후에 이런 권력을 맛보지 못했을 거다. 문재인은 차분한 외모와는 달리 관종 성향이 짙다. 재임 때부터 탁현민식 쇼를 중독했다고 할 정도로 좋아하고 퇴임 이후에도 노출 빈도가 역대급이다. 잊히고 싶다고 했던 건 나를 봐달라는 문재인식 화법이다. 그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키우던 풍산개를 돈 문제로 파양하고도 개달력을 만들어 팔았다. 이재명 비판글에 좋아요를 눌렀는데 고양이가 범인이라고 했다. 그때 고양이가 잘못 밟아서 그렇게 했다는 뭐 엉뚱한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양산에 자신의 정치적 성을 쌓고 있다. 총선 전후 닥쳐올지 모를 정권 비리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없지 않을 것이다. 친문들은 이재명 다음 타깃이 문 전 대통령일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해서 그에 대항할 양산박을 세우려는 듯하다. 포스트 이재명 체제도 구상 중일 것이다. 야권 재편의 구심점이 되려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재임 중 겪었던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에 이어 퇴임 후 문재인 시즌2까지 봐야 할지 모른다. 달갑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는 일이다. 그렇게 칼럼은 끝을 맺습니다. 오늘 주요 신문의 조간의 주요 신문 일면 톱을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면서 조간 딱풀은 마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은 제2 LH 태양광 공무원이 태양광 장사했다는 내용이고, 동아일보는 국정원 1급 인사 번복 7명 전원 직무대기, 중앙일보는 불 한껏 보이는 반도체 대중통제 유예 희소식입니다. 중앙일보 일면 톱이 모처럼 좋은 소식인데, 대중통제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이야기하죠.
그것을 유예한다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하반기 부활 전망. 미국은 한국 기업 중국 공장 통제 유예한다. 일각에서는 1년 미만 유예 때는 생산 차질이 온다. 그래도 정권가는 D램 재고가 감소돼서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자,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6월 14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